섭취한 에너지량과 소비한 에너지량에 따라서 건강의 유지가 좌우되는데요. 섭취한 에너지량과 소비량이 서로가 같을 때가 영양 균형 상태, 즉 에너지 균형 상태가 되는 거고, 반면에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때가 에너지 과다. 이때는요, 체중의 증가와 이제 비만이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로 에너지가 섭취한 양보다 소비량이 더 많을 때는요, 영양 부족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체중이 감소, 영양 실조나 면역력 등이 저하가 돼요. 가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균형이 잡힌 상태가 되겠죠. 대사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 그리고 활동 대사량, 일일 대사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기초 대사량은요, 운동이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호흡하는데, 심장이 박동하는데 체온이 유지되는 등의 생명 유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생명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또한 기초 대사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나 키 그리고 성별, 나이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활동 대사량은요, 활동한 만큼의 대사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 다양한 뭐 정신적인 활동이나 육체적인 활동 이로 인해서 이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활동 대사량 역시 체중이나 키 그리고 활동의 종류나 강도 그리고 지속 시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일일 대사량은 하루 동안에 필요한 총 에너지 양으로서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을 더해주고요. 거기에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까지도 포함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 소비된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그리고 식품을 이용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량을 합한 값으로 일일 대사량을 계산을 하게 된다. 체중이 60kg인 학생이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물 그리고 활동 내용을 기록한 거고요. 음식의 에너지 양과 활동 에너지 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어요.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물은 쌀밥 2공기, 배추 3접시, 불고기 1인분, 된장찌개 1인분, 햄버거 1개, 탄수화물 1개, 닭튀김 4조각. 그리고 활동은요, 잠자기 7시간, 식사하기 2시간, TV 보기 2시간, 이야기 2시간, 공부하기 9시간, 서있기 1시간, 빨리 걷기 1시간. 그러면 섭취한 에너지량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쌀밥 1공기 에너지량이 300kcal가 되는데요. 쌀을 2공기를 먹었죠. 그럼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추김치는 한 접시당 30kcal, 3접시 먹었고, 불고기 1인분, 된장찌개 1인분, 햄버거 1개, 탄산음료 1개, 닭튀김은 총 4조각을 먹었죠. 그러면 1일 에너지 섭취량을 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2631kcal가 나오고요. 활동한 에너지 소비량을 볼까요? 잠자기 1kg 1시간 동안 0.9kcal의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러면 체중이 60kg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줘야 되고요. 7시간을 잤죠. 그럼 곱하기 7. 식사하기 역시 체중이 60에다가 식사 2시간, TV 보기 체중 60에다가 2시간, 이야기하기 체중 60에다가 2시간, 공부하기 체중 60에다가 9시간, 서있기 체중 60에다가 1시간, 빨리 걷기 체중 60에다가 1시간을 다 더해주면 그 값이 2298kcal가 나와요. 그러면 1일 에너지 섭취량이 1일 에너지 소비량보다 더 많은 양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체지방이 축적돼 가지고 체중 증가와 비만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과다한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 등 에너지 불균형이 지속된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대사성 질환이 생기게 되면 비만과 또한 비만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는데요. 비만, 당뇨, 고혈압, 또 이상 지혈증, 특히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성 질환을 살펴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고혈압, 원인은 스트레스, 식사 습관 등 환경적인 요소랑 또한 유전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을 하고, 증상은 당연히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이제 높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두통, 어지럼증, 코피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합병증에는 뇌졸중, 심혈관 질환, 콩팥 질환 등. 다음 당뇨병이요.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만들어는 내는데요,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사성 질환이에요. 당연히 혈당 수치가 높겠고요. 그리고 포도당이 여과가 되고 나서 재흡수가 100%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요.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고 혈당 삼투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갈증이 심해지게 돼요. 또한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합병증에는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당뇨, 망막병 등이 있고요. 그 외에 고지혈증은요, 주로 이제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 그 비만, 또 음주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과다하게 혈액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혈관을 당연히 막을 거고요. 그래서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 질환 등이 나타나게 돼요. 지방간의 경우는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말 그대로 이제 음주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방간이 되는 거고, 간의 지방이 축적이 돼요. 심하게 되면 이제 지방 간염에서 간 경변, 그러니까 간이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심혈관 질환도 동반되고요. 그룹병은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인한 칼슘 부족으로 나타나는데요. 뼈에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통증이 매우 심해요. 그래서 성장에 장애를 얻기도 하고요. 이러한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은요,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죠. 이런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은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영양 과다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일주일에 3, 4회, 최소 30분 이상 줄넘기를 하건 자전거 타기를 하든 빨리 걷기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부정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 돼요. 음주, 흡연 같은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대사성 증후군과 관련된 건강 검진을 받으면 좋을 거고요. 체중 감소는요,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 많을 때 나타나고요. 체중 증가는 반대로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때 나타나죠. 에너지 대사량에 대한 설명. 기초 대사량은 나이, 체중과 상관없이 일어난다. 기초 대사량은요, 나이, 체중,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일일 대사량은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을 이야기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거기에다가 음식물의 소화나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도 포함을 하고요. 활동 대사량은 심장박동과 체온 유지에 쓰이는 에너지 양이다. 옳지 않은 내용이죠. 심장박동, 체온 유지, 호흡 등 같은 기초적인 생명 유지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량은 기초 대사량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균형을 이룬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에너지 대사 균형에 대한 가로 중에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죠. 1일 대사량의 6에서 70%를 차지하는 대사량은요, 기초 대사량이 돼요. 기초 대사량이 차지하는데 우리 몸의 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이 많아질수록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므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이고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과도한 영양 섭취, 뭐 운동량이 이제 부족할 때, 또 음주나 흡연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합병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은요, 심혈관계 이제 질환, 그리고 뇌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이다. 예, 옳은 내용. 각 설명에 해당하는 대사성 질환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로 쓰시오.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경우, 고혈압이죠.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등이 과다하게 들어있다. 고지혈증이 되는 거고요. 혈당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당뇨병. 비타민 D 결핍에 의해서 뼈가 약해져서 뼈의 통증이나 변형이 일어난다. 이거는 구루병이 되는 거죠.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대사성 질환은요, 과도한 영양 섭취 반면에 활동량의 부족, 즉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을 때 주로 발생을 하죠. 따라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복부 지방을 뭐 줄여야 되고요, 고열량의 식사가 아니라 저열량의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려야 되겠죠. 하루 동안 에너지 섭취량 그리고 소비량을 비교한 세 가지의 경우고요. 가는 소비량이 많은 상태, 에너지 결핍, 나는 에너지가 균형이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다는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상태, 영양 과다 상태가 되는 거고, 가와 다의 상태가 오래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비만은 영양 과다일 때 나타나는 거고, 실조는 결핍할 때 일어나겠죠. 대사성 질환이 걸리기 쉽다, 과다할 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에 걸리기 쉽다, 결핍이 될 때. 일일 에너지 소비량에는 활동 대사량,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 하나가 더 필요하죠. 기초 대사량. 그래서 첫 번째 가로는 기초 대사량이 되는 거고요. 2번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보다 섭취한 에너지량이 많으면 남는 에너지는요, 지방의 형태로 바뀌어 체내에 저장되고요.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가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균형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다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걸릴 수 있고요, 대사성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다해 상태를 지속하던 사람이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나의 상태로, 그렇죠, 바뀔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은 다를 나의 상태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죠. 체중이 60kg인 준이가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물과 활동 내용을 기록했고요. 섭취한 음식물, 쌀밥 2공기, 배추 1접시, 불고기 1인분, 라면 1그릇, 탄산음료 2캔, 햄버거 2개.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 총량을 계산해 볼까요? 쌀밥이 1공기당 300kcal, 쌀밥 2공기, 배추는 1접시, 불고기 1인분, 라면 1그릇, 탄산음료 2캔, 햄버거는 2개였죠? 양을 다 계산하면요, 2913kcal가 나오고요. 활동 내용 볼까요? 잠자기 8시간, 식사 2시간, TV 보기 2시간, 공부하기 9시간, 서있기 2시간, 빨리 걷기 1시간. 체중이 60kg을 유념해야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은요, 단위가 칼로리가 아니라 칼로리 퍼 킬로그램 C예요. 그러니까 1kg 1시간 동안 소비한 에너지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계산하고 여기다가 60kg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먼저 잠자기 8시간 8 곱해주고요. 식사하기 2시간, TV 보기 2시간, 공부하기 9시간, 서있기 2시간, 걷기 1시간.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총 2286kcal가 나와요.
준이가 섭취한 에너지량은 2913, 소비한 에너지는 2286. 그러면 준이는요,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상태인 거죠. 3번 1번 준이는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내용. 준이가 이와 같은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지속한다면 저체중이 아니라 비만 상태가 되겠죠. 준이가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맞추려면 활동량을 늘리거나 음식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